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를 위한 추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민주평통이 2024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를 뉴욕에서 개최합니다. 미국 내 한인 10명 중 1명은 빈곤선 이하의 극빈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경은 대낮에 여성을 쫓아 질주한 스토커 남성을 수배 중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를 위한 추가 투표소가 오늘부터 31일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뉴욕 재외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9일 오전 8시부터 퀸즈 베이사이드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테너플라이 등의 추가 투표소 운영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날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재외선거에 한 표 행사하러 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CS 투표소를 총괄하고 있는 이동규 뉴욕 재외선관위 부위원장은 투표소를 찾는 재외선거인들에게 꼭 신분증을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과 테너플라이 재외투표소 등 추가 투표소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맨해튼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4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모든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가 시작된 첫날 투표율은 사전 등록된 재외 유권자는 총 14만 7,989명 중 13,938명이 참가해 투표율이 9.4%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계 여성위원들이 2024년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 참석차 뉴욕에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위원의 역할을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 전 세계 약 75개국에서 80명의 평통 여성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홍보차 본방송을 방문한 박호성 민주평통 뉴욕협의 회장은 뉴욕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 여성 컨퍼런스인 만큼 여성 자문위원들이 모여 한반도 통일을 위해 열띤 토론으로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세계 여성 컨퍼런스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전체 170여 명의 그 자문위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비도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경비가 들고 또 우리 인력도 상당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픽업부터 드랍까지 우리가 최대한도로 오시는 그 여성 위원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컨퍼런스 특강에는 미국 외교협회 종신회원인 오공단 이사,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섭니다. 이번에 그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평통 그 위원뿐이 아니라 세계 여성 컨퍼런스에 참석한 여성 위원들이 모든 그 많은 그 배움을 받고 또 다른 쪽으로는 뭐 추억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떠났으면 저희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박경은 미주여성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통 여성위원들이 공공외교, 북한 인권 문제, 탈북민 인권 보장 이슈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이 분임 토의를 통해 앞으로 여성위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2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참가하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여성위원들이 능동적으로 평화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의논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외교. 그 북한 문제, 인권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돼요. 근데 이런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배우고 나누겠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그 말씀하시는 자기 본인의 그 평화통일에 대한 안건도 내놓으니까 그 젊은 분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니까 너무너무 저희 평통 아니면 2023년 우수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뉴욕 평통 전 위원들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평통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는 퀸즈 라과디아 공항 메리엇 호텔에서 열리며 세계 각국에서 80명과 준비 관계자 등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거주 한인 10명 중 1명은 빈곤선 이하에서 극빈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퓨리서치 센터가 연방센서스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아시안계 미국인 2,400만 명 중 약 10%에 달하는 230만 명이 연방 빈곤선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출신 국가별 빈곤선 이하 비율을 보면 버마가 19%, 몽족이 17%, 몽골이 16%, 파키스탄과 캄보디아가 각각 13%를 기록했고 중국은 11%, 일본은 8%였으며 한국은 아시안계 평균과 동일한 10%였습니다. 또 네팔인의 빈곤 비율은 9%, 필리핀은 7%, 스리랑카와 인도는 6%로 한인들보다 빈곤율이 낮았습니다. 특히 25세 이상 아시안 빈곤층 3명 중 1명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는 비아시안 빈곤층의 학사 학위 소지 비율 14%보다 더 학력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아시안 빈곤층 10명 중 6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가 아니라 외국에서 이민 온 1세들이며 이들 1세대 빈곤층 중 44%가 영어에 능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안 빈곤층 중 26%에 달하는 100만 명이 미국 내 10대 대도시권에 살고 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아시안 빈곤층이 26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23만 7천 명, 샌프란시스코가 10만 1,00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아시안 빈곤층의 47%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빈곤층 이상의 아시안들은 27%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고 46%가 목표를 달성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부터 여성을 귀엽다며 쫓아다니다 거리에서까지 여성을 따라 달려가는 공포스러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9일 출근 시간에 브루클린 J열차에 탄 48세 여성은 한 남성으로부터 귀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성은 열차에서 다른 지하철 객차로 이동했지만 남성은 그녀를 따라와 그녀 앞에 앉아 그녀를 계속해서 응시했습니다. 이후 자메이카 파슨스 아처역에 내린 여성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오는 남성을 의식해 달리기 시작했으며 남성 또한 전속력으로 달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한 건물로 남성도 뒤따라 들어오자 그들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후 그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쫓아 거리에서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남성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맨해튼 일대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하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어제 용의자 중 1명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첼시에서 피해자 헤일리 케이트의 얼굴을 무작위로 주먹으로 때린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40세 남성 스키보키 스토라는 26일 오전 10시경 맨해튼 17번가 근처 7번가에서 걷고 있던 케이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했습니다. 해당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던 케이트의 동영상은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며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유사한 공격을 받은 다른 여성들도 뒤따라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차이나타운, 웨스트빌리지, 첼시 및 미드타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소 7건의 유사한 무작위 공격이 보고돼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길을 걷다가 아무 이유 없이 머리를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은 26일 오후 12시 45분경 첼시의 6번가와 웨스트 23번가에서 발생했습니다. 24세 피해자는 길을 걷던 중 한 남성에 의해 머리를 주먹으로 맞았으며 이후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여성 코커스 공동의장 줄리 매니는 보고된 여러 사건들은 한 사람 이상의 소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여러 사람의 소행이라면 이러한 공격 패턴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2024-2025 예산안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합의 마감일이 4월 4일로 연기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7일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주정부와 주의회 간 새 예산안 합의가 어려운 가운데 각종 종교 행사가 겹쳐 부득이 마감일을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4월 4일까지 2,33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가운데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즈 주상원 다수당 대표는 주택 공급과 학교 및 의료 서비스 예산에 대한 이견이 이번 예산안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즈 크루거 상원의원은 우리는 뉴욕 주민들에게 예산 지연이 결코 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며 부활절 연휴 이후 돌아오면 예산안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오바마와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 2명과 함께 뉴욕에서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펼쳐 2,500만 달러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뉴욕 맨해튼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대규모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출격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 3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5,000명 이상이 참석, 모금액은 2,500만 달러를 넘겼으며 바이든 캠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모금 행사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정치자금 모금 행사 입장 티켓은 250달러부터 시작하지만 연단에 가까운 좌석에 앉거나 바이든 대통령 등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기부금을 내야 했습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 3명이 함께 모이는 것은 매우 드문 행사이며 이들 3명과 한꺼번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1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또한 질 바이든 여사는 공식 정치자금 모금 행사 뒤 500명만 별도로 초청, 애프터파티를 열었으며 이 행사 참석자들에게도 별도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 밖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이민자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현직 대통령 3명이 뉴욕에서 대대적인 새몰이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통단속 중 사망한 뉴욕 경찰의 장례식에 참석, 치안 강화를 역설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이례적으로 교통단속 중 운전자의 총에 맞아 사망한 뉴욕 경찰 조나단 딜러의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장례식장을 예고 없이 방문,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례식장에서 30분가량 머무른 뒤 총을 쏜 사람은 21번이나 체포됐던 불량배였으며 동승자도 여러 번 체포됐지만 그들은 교화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존중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범죄를 멈춰야 하고 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나단 딜러 경관은 지난 25일 퀸즈 라커웨이에서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불심 검문을 하다 뒷좌석에 탄 34세 남성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 등을 위해 자주 뉴욕을 찾고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이 많지만 경찰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날 밤 바이든과 오바마 그리고 클린턴의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의식, 이에 맞설 수 있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통해 고객 자산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샘 뱅크맨 프리드에게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어제 샘 뱅크맨 프리드는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을 할 위험이 있으며 그것은 결코 사소한 위험이 아니라며 징역 2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FTX 고객들이 80억 달러, 투자자들이 17억 달러,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13억 달러 등 약 110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피고의 재산 110억 2천만 달러를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량은 법정 최고 형량 110년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검찰이 구형한 최소 40년에서 최대 50년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샘 뱅크맨 프리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을 이해한다며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죄송하다, 고객과 투자자, 직원에게 사과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회사에 헌신한 직원들을 내가 버렸다며 그 기억이 매일 나를 괴롭힌다. 내가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내렸다며 참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샘 뱅크맨 프리드는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를 설립한 뒤 2019년부터 도산 직전인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산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바하마의 고급 저택을 매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겼고 계열사의 거액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7가지 혐의 사실이 모두 입증됐습니다. 샘 뱅크맨 프리드는 2022년 12월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된 뒤 즉각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8월 보석 조건을 위반, 다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SBS 새로운 드라마 7인의 부활이 오는 31일 일요일 저녁 9시 20분에 첫 방송됩니다. SBS 새 드라마 7인의 부활은 7인의 탈출의 후속작으로 7명의 용의자들이 갇힌 비밀 공간에서 탈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루지만 7인의 탈출과는 다른 스토리와 새로운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인의 부활에서는 리셋된 복수의 판과 재편된 힘의 균형 속 새로운 단죄자가 등판하는 가운데 예측 불가한 반전의 변수들이 어떤 카타르시스를 선사할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절대악 메투리와 악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방식, 지옥에서 돌아온 민도혁이 맞이할 변화, 이준영과 김세연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7명의 탈출과 연결된 미스터리의 해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인의 부활 제작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행을 서슴지 않던 이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분다며 끝없는 욕망과 참회의 기로에 선 이들이 각자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31일 9시 20분에 첫 방송되는 7인의 부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한인 경영 일식당 업주인 55세 한인 여성이 아파트 욕조에서 남편 친구인 59세 한인 남성 스시맨에 의해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스시맨은 도주 중 경찰의 추격을 받자 분신 자살을 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전주보다 2,000건 줄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4천 건보다 4천 건 낮은 수치입니다. 컨테이너선 충돌로 볼티모어 교량이 붕괴된 지 이틀 만인 어제 미 해군 등이 초대형 크레인을 실은 바지선을 동원해 교량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위해 중국 첨단 반도체 공장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식 호황에 힘입어 미국 내 상위 1% 부자의 자산 규모가 2조 달러나 증가하면서 전체 자산이 사상 최대치인 44조 6천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미국 내 결핵 환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7년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데 이어 2018년과 2020년 판막 교체 수술을 받았던 올해 76세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심장박동기 장착 시술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약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최저 기온은 4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1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비영리 단체 이노비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함께 주최하는 봄 콘서트가 4월 11일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브,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신창용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특별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오직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세계 각처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글로벌 어린이재단이 오는 30일 오후 12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기금 모금 팝업 스토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맥스마라, 쓰리랩, 바이옴, 오스니엘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통해 글로벌 어린이재단을 후원해 전 세계 배고픈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동참해주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됩니다. 맨해튼 뉴욕 청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설치되는 공관 투표소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6일간 운영되고 퀸즈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과 뉴저지 한인회관,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에 설치되는 추가 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